안녕하세요. 미션쟁입니다. 오늘 작업할 차량은 제규예요. 지금 막 견인돼서 입고됐는데요. 주행 중에 갑자기 변속기 경고등이 뜨고 기아 레버가 움직이지 않고 주행할 수 없다라는 이제 뭐 그런 인디케이터 상에 이제 문구가 뜨면서 이제 보험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견인 입고를 하셨는데, 우선 지금 잠깐 보니까 실제로도 차량이 PRND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견인 입고가 돼서 차량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앞에서 우선 잠깐 지금 놓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원인인지 한번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실게요. 제가 13만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 또 왜 이래? 자, 이렇게 제규 모델들, 뭐 레인지로버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규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아 레버가 고장이 나거나 차가 파킹해서 레버가 안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경우엔 차를 밀리지도 않고 레카에 실을 수도 없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룸을 열어보시면 이런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를 시동을 걸고, 운전자나 뭐 동반자 누구 한 명 꼭 필요합니다. 혹은 뭐 사이드를 채우든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이 레버를 당기게 되면 강제적으로 미션 안에 있는 파킹 로드 혹은 뭐 기아 실내에 있는 체인지 레버 노브가 고장이 났어도 강제로 기계식으로 파킹 레버를 해제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차량이 실질적으로 자력으로 움직이지는 못할지언정 인위적으로 시동을 걸은 상태거나 할 때 차를 밀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꼭 이런 거를 이용을 하셔서 고장이 났을 때 긴급 견인을 하기 위한 목적이나 고장 수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제기어 모델들은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은 우선 진단기를 해 보니까 기아 레바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우선 한번 뜯어서 신품은 지금 물건이 공급이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재생도 저희들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장 빈도가 너무 잦아요. 그래서 중고로 한번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규어 차량을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입고됐을 때는 이 셀렉터 레바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중고 레바를 사서 중고로 교환했는데도 증상이 동일해요. 동일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진단기 상으로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보니까 우선 캔 통신선에 문제가 있는 거로 잠정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 기아 레바하고 요 차량 같은 경우에 ZF 8HP45 미션이 장착되어 있는데, 그 변속기 안에 이제 태컴 TCM이 내장이 되어 있는 타입이에요. 근데 그 태컴하고 이 기아 셀렉터 레버하고 ECU하고 이 세 개가 간헐적인 통신 불량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요 UTP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지금 캔 통신선만 한번 연결을 따로 다이렉트로 한번 날려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임시로 이렇게 저희가 테스트를 할 목적으로 임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캔 통신은 항상 이렇게 배선이 꼬여져 있어요. 통신선들은 항상 이렇게 배선이 꼬여 있는 게 통신선이에요. 그래서 이 통신선과 변속기 아래에 있는 그 태컴에 있는 통신선과 지금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P에 불이 들어와요. P에 불이 들어와서 시동도 정상적으로 걸리고 R, N, D 다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통신선만 강제로 날려가서 우선 임시적으로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최종 결론은 뭐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셀렉터 레바, 이 특히 제규어 레인지로버 계열들, 이 조그 타입의 이 기아 레바 같은 경우에 얘가 워낙에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얘라고 쉽게 오진 했는데, 지금 이 차량은 근본적으로는 이 캔 통신선이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8HP45 미션 안에 있는 태컴의 문제
문제가 제일 커요. 그 테컴의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이시나요? 떨어진 거? 이 떨어진 게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실납댐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머리카락보다 작은 납댐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접점이 되다 안 되다 그러면 지금 보여드린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떨어졌죠. 이렇게 보세요. 요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이 태컴이 미션 내부에 있다 보니까 열이 좀 많이 와요. 열이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납땜돼 있는 것들이 납이 약해지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요, 매직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매직에서 지금 제규어 F타입 엔진에 8HP45, 이걸 이제 데이터를 리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핀 정보가 필요합니다. 핀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리딩을 해서 중고 테컴에 바로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중고 테컴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8HP 제규어 8HP하고 이제 연결을 성공을 했고요. 요거는 지금 연결 타입이 이제 1번 연결 타입인 것 같아요. 연결 타입이고, 지금 데이터를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맵 데이터를 한번 읽어서 지금 맵 데이터 읽는 중 이렇게 나오죠. 맵 데이터를 읽고 세이브, 그리고 이제 세이브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이제 EEPROM 데이터를 읽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버전으로 하는 것보다는 플래시 데이터와 EEPROM 데이터를 따로따로 가지고 따로따로 이제 라이트 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두 다 읽었고요. 이제 중고 테컴에다가 이 데이터를 이제 오버라이트 시키는 방법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오버라이트도 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요 타입 같은 경우 지금 버전 1번 버전에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이런 형태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그라운드고, 요게 이제 상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전원 삐뿔, 그리고 요게 이제 캔 통신 배선이에요. 모든 이런 테컴의 배선들은 항상 5핀을 활용을 합니다. 지금 요거의 버전 1도 마찬가지고 버전 2도 위치가 조금씩만 틀릴 뿐이지 모든 배선은 전부 다 5개의 배선을 사용을 합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 2개, 캔 통신 하이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제 요걸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연결을 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데이터를 이제 선택을 하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제가 안 깔아놔서 화면 캡처를 다음부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맵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하면 지금 파일에 데이터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맵 데이터. 자, 맵 데이터도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EEPROM 데이터 마찬가지로 아까 다운로드 받아놓은 파일 EEPROM 데이터를 여기 EEPROM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파일 보내기를 하게 되면 EEPROM은 맵 데이터 꼭 플래시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플래시 데이터보다는 용량이 좀
크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쓰는 데는 좀 오래 걸려요. 뭐 원래 이게 읽는 건 되게 빠른데 쓰는 것들이 좀 오래 걸리죠. 자, 모든 작업이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모두 중고 태컴에서 원래 장착되어 있던 고장나 있던 태컴에서 데이터를 리딩을 해서 중고 태컴에 이제 데이터를 오버라이트 시켜서 하는 과정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 작업이 가능한 차량들은 거의 모든 차량이 다 가능합니다. 물론 100% 되는 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차량이 다 가능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태컴 메카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마다 틀린데 가장 비싼 건 300만 원이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00몇십만 원, 어떤 데는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중고를 갖고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클론화 시켜서 작업을 하게 되면 고객분들한테 많은 비용을 절감을 시켜드릴 수 있고, 뭐 저희들도 좀 작업하면서 조금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제 바로 차량에 장착을 해서 테스트해보고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규어 8HP45 자동 변속기 메카트로닉 그 중에서도 태컴을 이제 중고로 교환을 저희가 해서 시운전을 나왔고요. 지금 변속 패턴이나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하려고 시운전을 나왔습니다. 지금 앞서서 계속 보신 영상들처럼 요 지금 작업 내용은 그 태컴 변속기 안에 있는 TCM을 이제 중고를 사용을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태컴에서 데이터를 모두 복제해서 클론화 시켜서 이제 중고로 사용을 했습니다. 중고로 이렇게 태컴을 복제를 안 하게 되면 제규어 같은 경우는 아예 통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변속이 안 되고 다양하게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꼭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해야지만이 모든 패턴이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지금 우선 잠깐 시운전을 나왔고, 시동 걸고 P에서 뭐 후진, 중립, 드라이브, 변속 상태까지 다 확인할 목적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정상적입니다. 요런 미션들을 수리를 할 때는 저희들도 이제 조금 판단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메카트로닉 어셈블리를 신품으로 교환하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고가도 너무 고가예요. 380 정도 합니다. 메카트로닉 어셈블리 형태로는. 근데 이렇게 중고를 사용하게 되면은 금액은 뭐 한 3분의 1 금액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면, 신품 같은 경우에는 ZF사에서 보증을 해줘요.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보증을 해주는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중고를 사용하다 보면 저희가 중고 제품에 대한 보증을 뭐 기본적인 보증은 당연히 뭐 조금이나마 해드리겠지만, 신품 부품처럼 그렇게 보증은 못 해드린다라는 거, 그게 제일 좀 문제고요. 그래서 시운전을 좀 오래 하고 차주분하고도 같이 이제 시운전을 좀 오래 해서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 검수 과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거치는 이유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 차량도 처음에 저희가 초기에는 이 셀렉터 레바 문제라고 쉽게 그냥 단정을 짓고 이 셀렉터 레바를 몇 개를 지금 교환을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될까? 근데 통신상으로는 참 희한했던 게, 레바 자체에 단통신은 가능해요. 그런데 태컴하고 이 레바하고의 통신이 안 돼요. 반대로 태컴도 단방향 통신은 가능은 한데, 그 통신을 몇 번 시도하다 보니까 끊기더라고요, 자꾸 데이터가. 특히 캔 통신 중에서 로우 통신이 계속 끊겨요. 캔 하이 로우가 있는데, 캔 하이는 말 그대로 이제 하이 패턴에 보이는 통신 형태의 파형을 보이게 되고, 로우는 이제 밑쪽으로 향하는 통신선이 있는데, 특히 로우 통신선이 계속 데이터가 되게 불일정하게, 불안정하게 파형을 지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판단에는
스펙컴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모든 작업을 다 마무리하고 시운전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다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좀 디테일한 세부적인 마무리 작업을 해서 이제 차는 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차량 중에 하나예요. 특히 제규어, 레인지로버 계열들이. 이 차주분께서도 엔진 오일을 지속적으로 교환하려고 사업소에 가셨더니 뭐 3만 킬로를 말씀하셨나봐요. 절대 아닙니다. 3만 킬로까지 운행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꼭 한 최소 1만 킬로 이상은 1만 킬로 이내에서는 꼭 오일 교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오늘 미션쟁이 제규어 관련된 차량 작업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